수원 시민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수원시 의장 강장봉 의장님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의장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제가 오늘 의장님을 만나서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어떤 질문을 첫 번째로 드릴까 상당히 많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 수원 시민분들이 수원시 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는 자세히 모르실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또 들었어요. 첫 번째 질문으로 수원시 의회를 이끄시는데 주력하고 계시는 점을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예. 네. 아시다시피 의회는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우리 수원시 110만 시민들의 대변 기관입니다. 네. 110만 시민을 대표해서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고요. 또 이제 그 예산이라는 게 한 1조 7천억 정도 됩니다. 그 예산을 심의하고 제대로 정말 시민의 입장에서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는가 그것도 철저히 심사하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소위 입법 활동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 생활 속에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매일 이렇게 바꿔지지 않습니까? 네. 또 시민들의 요구사항도 다양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그 입법을 개정하고 또 만들고 그렇게 하는 그런 역할이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견제와 감시 기능이 이제 시정 질문을 통해서 집행부를 그때그때 이제 새로운 대안을 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역할을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가면은 사실 전체적으로 다 경기가 안 좋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실업자 문제가 굉장히 참 심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일자리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또 이제 현장 의회 문제점이 있는 곳은 반드시 확인해서 정말 시민의 입장에서 그것을 풀어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현장에 즉시 달려가는 그런 그 현장 의회를 만들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의원들이 사실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한다고 하는 것은 네. 집행부와 어떤 그 형평성이 맞아야 되거든요. 네. 뭐 이제 전문성이라든가 그런 거를 맞추려다 보면은 많은 공부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책 개발을 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도 이제 좀 더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서 공부도 좀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갈 그런 생각입니다. 네. 제가 다음 질문을 드리기 전에 좀 의장님께 축하드려야 될 일이 있을 것 같아요. 늦었긴 했지만 지난해 12월에 의장님께서 제1회 한국 전문의 대상 시상식에서 의정부문 기초의원 부분에서 수상을 하셨잖아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이렇게 또 수상을 하실 수 있었던 원동력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원동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제 그 시민들께서 호의적으로 봐주셨고요. 이제 다른 그 의회보다는 좀 안정된 그런 모습으로 성숙된 의회를 만들어가지 않았나 그런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수원시 의회는 그 정당 분포로 보면은 민주당 또 한나라당, 민주당에서 민주당이 17석, 한나라당이 16석, 민주당이 한석 그래서 아주 팽팽한 긴장 관계가 그렇게 조성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구도로 돼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상호 이해와 타협을 통해서 상당히 안정된 그리고 성숙된 의회상을 보여줬다 그런 측면이 평가된 것 같고요. 우리 수원시에서 무상급식에 관련해서 아주 그 원만하게 집행부와 또 우리 의원들 전체가 똑같은 그 마음을 이렇게 만들어냈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작년에 그 17억을 확보를 해서 5, 6학년 이제 무상급식을 실시를 했고요. 2011년도에도 한 130억 확보를 해가지고 한 7만여 그 우리 수원시의 전체 그 학생들에게 전 학년 무상급식을 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을 했죠. 그런 부분에서 많이 평가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상당히 지금 아시다시피 독립청사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독립청사는 못 만들더라도 최소한도
우리 의원님들이 연구 활동을 하고 또 시민들을 이렇게 만나서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은 확보가 돼야 되겠다 해서 2인 1실 규모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5월 중에 그게 이제 거의 완공되리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 34명의 의원님들이 상당히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389건의 그 시정 조치를 했고요. 또 66건의 그 조례를 개정하거나 만들거나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그 왕성한 의정 활동이 평가를 받은 것 같고요. 아까도 그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SSM 관련 조례, 이제 지역 경제를 살리고 골목 상권을 살려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대형 기업형 그 슈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켓을 좀 제한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 김상호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 교육 경비 보조 사업에 관련해서 또 이제 그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그 교육 경비 보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은 구체적으로 이제 그 우리 그 예산 그 이제 그 지방세 세입액의 5% 정도로 확보를 해서 이제 좀 체계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런 그 조례를 만들었고요. 또 이제 주정차 위반에 관련된 그 조례도 만들었습니다. 그간 그 주정차 위반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시민들이 불만을 많이 가졌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 그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은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의견 진술에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 출산 또 입양 지원금을 3자녀 이상 할 때는 50만 원이 있었는데 이번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100만 원으로 이제 확대를 했죠. 그리고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의정 활동 또 안정감 있는 의회 또 이제 무상급식이라든가 그런 거를 이제 다른 그 의회보다는 좀 더 앞장서서 했다라는 그런 부분이 평가를 받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혼자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돼서 우리 의원님들께 어떻게 보면은 미안한 생각도 들어요. 그러나 우리 의원님들이 모두가 다 이해를 해주셨고 그래서 아주 편한 마음으로 받고 또 앞으로 더욱더 잘 하라고 하는 그런 채찍의 의미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수상하실 수 있었던 충분한 원동력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아까 의장님 말씀하신 걸 들었을 때 공부하는 의회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약간 궁금증이 생겨요. 우리 의원님들은 어떻게 공부를 할까? 또 이런 궁금증도 생기거든요. 이 공부하는 의회에 대한 소개와 주요 성과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의원님들 34분이 이렇게 그룹을 형성을 해가지고 5개 단체, 연구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이혜련 의원이 중심이 돼서 13명이 이 조례를 연구단체를 만들었고, 사무 민간 위탁 조례, 그간 그런 부분이 좀 현실성이 없는 그런 부분들, 또 실제로 우리 수원시 집행부를 이렇게 행정을 이루어 가는데 과연 꼭 필요한 부분이 되는지 그런 부분을 좀 정리를 했다고 봐지고요. 그리고 공동주택 주거 환경에 관련한 그 연구팀이 있습니다. 백종원 의원님을 중심으로 이제 12분이 함께 했는데, 우리 수원시의 공동주택 비율이 일반 주택에 비해서 한 80%가 지금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효율적으로 지금 대체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어요. 결과 앞으로 공동주택에 관련해서 쓰레기 저감 방안이라든가 또 이제 입주자 대표자들에게 교육 활성화, 우수단지 선정 및 인센티브 제공을 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여러 가지 연구 검토를 해서 앞으로 우리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든다든가 또 정책을 이렇게 건의를 한다든가 그런 절차를 밟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환경연구포럼이라는 게 있어요. 김명우 의원 등에서 이제 9분이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 지금 우리 수원시에
재개발, 재건축,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등에서 그 25군데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이 과연 효율적으로 이렇게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그게 우리 행정력이 미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간섭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상당히 좀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좀 효율성으로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한 예로 그 제2입주일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이제 생활기반을 두고 사시는 분들이 재개발을 하면은 전부 그 재정적인 그 어떤 그 부담을 가지고 떠나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제2입주일이 굉장히 저조한 그런 상황이죠. 이런 부분을 관해서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야 되겠다. 어떤 그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겠다. 재정적인 지원은 좀 어렵다 하더라도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 공공 관리 측면에서 이루어지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그 전혜리 의원 등 8분이 예술 활동 활성화 포럼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예술인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그 환경을 좀 만들어줘야겠다. 사실 우리 수원이 그 스포츠 메카라고 합니다. 네. 건강한 도시죠. 네. 건강한 도시에 예술성을 좀 더 거기에 추가를 해서 정말 우리 수원이 스포츠 메카요 예술의 도시라고 하면 그만큼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그 수원시 전체의 어떤 그 분위기가요, 브랜드가 또 업그레이드 될 수 있고, 그래서 또 아시다시피 휴먼시티 아닙니까? 사람 네. 중심이 되는 그런 측면에서도 예술인들 또 예술의 분위기, 예술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간다는 그런 측면에서 연구 좀 했고요. 지역문화축제 육성 방안에서 노영관 의원동이 이제 그 10여 분이 함께 연구 단체를 만들어서 했습니다. 그 이제 아시다시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한 수원이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그 으뜸 명소 8군데를 전국적으로 지정을 했어요. 네. 뭐 경주 아시겠지만 경주, 전주 등등해서 그런데 우리 수원시가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주 대표적인 그 문화축제가 화성문화축제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좀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활성화시켜서 세계적인 그 브랜드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그 연구 활동을 했습니다. 대충 이렇게 한 5 그 부분에서 연구 활동을 해가지고 34분의 의원님들이 아주 참여를 해서 네. 이제 결과물을 다 만들어냈습니다. 그 결과물을 기초로 해서 필요하면 조례도 만들 것이고 또 이제 집행부에 적극적으로 정책적으로 이제 채택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할 것입니다.